FPGA에서 LVDS 수신기 구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싱크로너스 전송이란 데이터와 분리된 클럭 신호를 모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LVDS처럼 별도의 클럭이 데이터 라인과 함께 전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기는 수신된 클럭을 이용해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정렬하게 됩니다. FPGA와 연결된 외부 컴포넌트에서는 데이터와 클럭 신호를 FPGA에 전송합니다. 데이터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LVDS에서는 P와 N, 두 개 라인으로 구성된 쌍으로 전송되는데 이것을 페어 또는 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인이 한 개 또는 4개, 8개 등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소스 동기화 전송 방식의 장점은 먼저 클럭과 데이터가 같은 온도, 노이즈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클럭과 데이터 간의 상대적인 타이밍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전송되면 스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수신 측에서 샘플링 타이밍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또한 클럭 리커버리 회로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별도의 클럭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핀 카운트가 증가되고 클럭과 데이터 라인 사이의 랭스 매칭으로 스큐를 관리해야 합니다. 1GBps 이상의 속도가 되면 클럭 신호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고 지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신호의 품질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LVDS는 로볼티지 디퍼렌셜 시그널링의 약자입니다. 고속의 저전력 전송 방식이며 디스플레이, 산업용 카메라, 고속 데이터 버스 등의 분야에 사용됩니다. 디퍼렌셜 시그널링은 두 와이어의 전압차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며 EMI의 강한 특성을 갖습니다. 로 볼티지 스윙은 보통 350mV의 전압을 가지며 파워 소모와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송기는 보통 3.5mA의 정전류를 디퍼렌셜 페어에 인가하며 수신단에는 100ohm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요구되며 이것은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LVDS 회로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에는 3.5mA의 정전류원이 있고 두 개의 페어선을 통해 전류를 보냅니다. 수신단의 100ohm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며 350mV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쪽의 필드에서 커펠드 필드는 디퍼렌셜 페어 사이에 집중된 전기장과 자기장의 조합입니다. 두 라인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 필드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를 통해 EMI가 감소하고 노이즈 이뮤너티가 향상됩니다. 또한 카먼 모드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프린징 필드는 가장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전자기장으로 커펠드 필드에 비해 훨씬 약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에는 접지층을 가까이 배치해 억제해야 합니다. LVDS 신호에 대한 PCB 레이아웃 설계 시 가능하면 BR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페어 스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터페어 스큐는 한 페어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차이를 의미하며 인터페어 스큐는 각 페어의 길이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스큐는 페이지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EMI가 증가되며 I 오프닝 구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샘플링이 어렵게 됩니다. FPGA를 이용해 LVDS 데이터를 수신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뱅크 선택과 핀 설정입니다. HP 뱅크는 고속의 인터페이스에 적합하며 HR 뱅크는 다양한 전압의 외부 장치와 연결에 적합합니다. 특히 내부 종단 저항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VDS 클럭 핀은 여러 LVDS 라인들과 싱크를 맞춰야 하므로 I/O 뱅크의 전용 클럭 핀을 사용해야 안정적인 수신이 가능합니다. 터미네이션 저항은 가능한 FPGA 입력 핀에 가깝게 배치하고 내부 터미네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포트 및 LVDS 수신 로직을 대략적으로라도 디자인 후 FPGA 임플러멘테이션 과정을 통해 핀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외부의 100ohm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FPGA에서 내부 터미네이션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FPGA 외부의 저항을 연결하지 않아도 FPGA 내부의 저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FPGA 로직에서 LVDS 수신과 관련되어 알아야 할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트 얼라인먼트는 비트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하고, 디시리얼라이저는 직렬 데이터를 병렬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워드 얼라인먼트는 변환된 병렬 데이터에서 워드의 경계를 찾아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들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VDS 수신에서 비트 얼라인먼트는 클락과 데이터 라인 간의 스큐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비트 얼라인먼트는 I의 중앙을 샘플링할 수 있도록 샘플링 딜레이를 조정합니다. 데이터가 DDR로 동작하게 되면 클락의 상승과 하강 엣지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클락의 엣지에서 데이터 라인이 변한다면 잘못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LVDS 레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레인을 갖는 경우 각 레인별로 스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샘플링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레인별로 문제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샘플링을 위해서는 데이터 라인에서 안정적인 구간이 샘플링 되도록 각 라인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즉, 클락의 엣지에 데이터 라인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각 데이터 라인을 지연시킵니다. 각 라인에 대해 개별 지연 값을 적용시켜 모든 데이터 라인이 클락의 엣지에서 중앙 부분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 지연을 위해 사용되는 로직 요소는 아이딜레이 프리미티브입니다. 아이딜레이 3 프리미티브는 울트라스케일과 울트라스케일 플러스 FPGA의 I/O 블록에 포함된 512태 프로그래머블 딜레이 요소입니다. 클럭을 제외한 입력 신호에 대해 최대 약 1.1나노세컨즈까지 단계별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딜레이 프리미티브를 통해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각 데이터 라인 중심을 클락의 엣지에 맞추는 것이 비트 얼라인먼트의 핵심입니다. 각 디바이스의 데이터 시트에서 레퍼런스 클락에 따라 아이딜레이 레졸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별 지연은 디바이스 구조나 동작 모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딜레이 3 프리미티브를 인스턴스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는 시리얼 인 포트로 들어오고 지연된 신호는 딜레이 데이터 신호로 출력됩니다. CLK은 아이딜레이 3를 제어하는 로드, 인 등의 신호와 동기된 클락입니다. 아이딜레이 3에는 기본적으로 약 127피코세컨즈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보면 약간 출력 신호가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E와 INC 신호를 통해 5번의 신호를 주면 카운트 값은 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탭 딜레이가 5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5번의 탭 딜레이를 추가한 결과 입력과 출력 지연은 약 147피코세컨즈인 것이 확인됩니다. 약 20피코세컨즈의 지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태당 4피코세컨즈 지연이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연된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된 시리얼 데이터는 디시리얼라이저를 통해 병렬로 변환됩니다. 병렬 변환된 데이터는 FPGA에서 8비트 또는 32비트 단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서데스3는 울트라스케일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시리얼 병렬 변환기입니다. 고속 입력 데이터를 2, 4, 8비트의 병렬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클럭 도메인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P4를 포함하며 2개의 아이서데스를 연결해 최대 14비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I 딜레이를 통과한 신호는 아이서데스를 통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되며 이 데이터를 유저 로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입력 신호를 병렬로 변환해 Q포트로 출력합니다. 내부 P4를 사용하는 경우 P4 리드 클락에 맞춰 신호가 출력됩니다. 아이서데스3 프리미티브 코드입니다. 파라미터의 데이터 위드스를 지정하고 I 딜레이 3의 출력을 D 포트에 연결합니다. LVDS 클락을 연결하고 디바이디드 클락을 연결합니다. 아이서데스3에서는 비트 슬립 기능이 제거되어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별도의 로직이 필요합니다. 8비트의 병렬 데이터는 Q포트에서 출력되며
디바이디드 클락에 동기화됩니다. 디바이디드 클락은 버프GCDIV 프리미티브를 활용해 하이스피드 클락의 4분의 1 되는 클락을 생성합니다. 즉, 병렬 변환되는 데이터와 타이밍이 맞는 클락으로 생성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시리얼 라인의 데이터가 패러렐 아웃포트로 8비트씩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송한 패턴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워드 얼라인먼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시리얼라이저를 통해 변환된 병렬 데이터는 워드 단위 정렬이 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보통 전송 측에서는 수신 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데이터를 보내 LVDS 수신기를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서데스를 통과한 데이터는 이 패턴과 일치할 수 있도록 비트 슬립을 통해 비트를 시프트합니다. 비트 스트림이 있을 때 8비트로 변환하는 시작 위치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잘못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전송 측에서 보내는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8비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비트 슬립을 로직으로 구현한다면 변환된 8비트 병렬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퍼의 데이터를 시프트시키면서 예상되는 수신 데이터 패턴과 일치하는 위치를 찾게 됩니다. 일치된 위치를 찾게 되면 해당 위치로부터 8비트의 데이터를 워드 단위로 정렬된 데이터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워드 얼라인먼트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면 처음에 알고 있는 패턴을 찾아 비트 시프트를 하고 이후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아이서데스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와 정렬된 데이터의 차이를 보면 워드 얼라인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LVDS 수신을 위해 FPGA에서 이뤄지는 세 가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I 딜레이, 아이서데스와 비트 슬립 코드를 통해 병렬 변환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샘플링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